안녕하십니까. 언어아마추어입니다. 우리 카지노 하면 생각나는 게 마카오 있죠. 마카오 다들 아시죠? 카지노의 그 나라 아닙니까? 마카오 있고, 마카오가 있고, 이제 옆에 중국이 있죠. 홍콩이 중간에 또 있고요. 근데 마카오가 이게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요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다리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생겼는데 중국은요, 우측 통행이죠.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차가 당기고, 일로 오면 이쪽으로 이제 우측방 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좌측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있는데 해저터널을 빠져나가면 이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죠. 꽈배기로. 그래서 우측봉으로 가다가 이제 나오면 좌측 통행으로 바뀝니다. 우측 통으로 가다가 좌측 통행도 여기도 좌측 통행으로 가다가 우측 통행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원리예요. 이 꽈배기라는 게 요거를 착안해 가지고 제가 하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찾다 보니 메비우스띠가 나왔어요. 메비우스띠. 근데 메비우스띠 이 그림을 보면요, 메비우스띠가 참 신기한 띠입니다. 이게 차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뭐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 안이 바퀴 되고 뭐 4차원을 그릴 때 도형으로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4차원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서 여기 지나면 이쪽 부분이 뭐 바깥이 되고, 그리고 요 바깥쪽 부분이 뭐 안쪽이 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했을 때 4차원이란 게 이런 구조인데, 이게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요 시점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시점, 있는 시점,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왼쪽으로. 그럼 나의 과거는 이쪽에 있겠죠. 그죠? 이쪽에 있겠죠. 나의 미래는 요렇게 점점점 가가지고 요면 바깥쪽 면에 내 미래가 있겠죠. 요 안쪽 면은 내 과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더 과거로 가면 이 주기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여기 있지만 내 과거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대편 면에 있는 나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편에도 내가 존재한다. 중첩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4차원이랑 약간 개념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첩으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미래로도 칠 수가 있고, 반대편이 지금 있는 뇌라고 가정하면 반대편에 있는 게 뇌면 이게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미래가 이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다. 메비우스 띠의 4차원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차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신기한 게 아래 보시면 이 메비우스 띠를요,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메비우스 띠가 있잖아요. 중앙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또 긴 하나로 이렇게 돼요. 긴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 3중으로 우리 앞에 계속 3을 이게 중복됐죠. 3이라는 숫자가. 이 3중으로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됩니다. 쌍가락지. 뭔가 삘이 오죠. 고리, 코레, 코어,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피니트라고 무한이 딱 나오죠. 무한의 고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양이. 요 로고를 갖다가 제가 돌려볼게요. 자, 90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요게 9죠? 숫자. 이게 뭐가 됩니까? 6이죠. 9가 뭡니까? 영체, 영원, 에너지. 6 물질, 1000 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이런 식으로. 어째 보면 태극과도 같고요. 태극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음과 양으로 봤을 때 음이고, 이렇게 이 구조는요, 염색체에도 됩니다. 우리가 염색체가 있죠. 여기 염색체 보이시죠? 이게 이게 보면은 여기 염색체를, 이게 뭐냐면은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인데,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포가 있으면 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세포 안에 핵이 두 개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네 개로 분열이 되고,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구조를 염색체 안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 이제 불완전한 요 구조, 요 안에 이제 염색체, 요 메비우스 띠 염색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염기성이 있는데, 염기성 그때 말씀드렸죠. 염기성 두 개를 요 중간에서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끊어지면은 여기 만약에 플러스로 치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에서 여기 플러스가 하나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염색체 하나가 세포 복사가 되는 거죠. 카피, 복사. 그리고 여기도 복사가 됩니다. 복사라는 게 이게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세포들은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라는 게
이게 하루에도 12번 죽었다 새로 만들어지고 분열하고 죽었다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란 게 이제 세포가 죽어야 되는 세포가 뭐 안 죽고 이 손상된 DNA가 계속 자기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그 손상된 세포가 자라나는 게 이제 암이지 않습니까? 암세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텔로미어라고 있어요. 이 텔로미어 보이시죠? 이 염색체가 있는 골이 아까 앞에 보셨죠? 요거처럼 요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X자로. 까백이지 않습니까? 까백. 아이고. 염색체 요 띠도 메비우스의 까백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염색체 텔로미어도 텔로미어지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염기성도 까베기로 되어 있어요. 이 염기성 끝부분은 전부 텔로미어로 보호되고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이 두꺼운 캡으로. 이게 이제 텔로미어인데 이 부분이죠. 빨간색. 이 부분이 이제 왜 보호가 되어 있냐. 이 부분 보이시면 이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염색체가 떨어진 상태고 이 염색체 불안한 이 여기를 이제 텔로미어 요 부분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닳으면 이게 닳아서 닳을 때마다 이제 세포 분열이 약해지는데 여기 다 닳으면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다. 여기도 보시면은 T와 TG 조합으로 되어 있죠. TG 여기 조합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을 때 텔로미어로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보면 앞에 또 영상에 보시면 이게 UV 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UV 강선이죠. UV 강선이라는 게 주파수 높은 주파수지 않습니까? 우리 주파수 뼈 이렇게 보시면 주파수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높은 주파수 이걸로 높은 주파수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게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 있죠. 이렇게 염기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앞에처럼 이제 암을 치료한다거나 그런 유용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 주파수가 답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소리가 너무 작네요.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죠? 피부연 뭉게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불꽃이 2-3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곳곳에서도 같은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올려다본 하늘인데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광경이죠. 소리도 없고 비도 없는 번개가 쉬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어젯밤 YTN으로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낸 영상을 보면 서울부터 경기와 인천 곳곳에서 같은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8시쯤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소나기를 동반한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쯤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소멸했는데요. 번개가 발생한 지점과 관측 지점이 멀 때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번개가 친 것은 폭염 등으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개가 일어나는 구조가 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양전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음전자가 밑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제 수증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렇게 방전이 생겨요. 스파크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우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요즘 구름으로 이제 얼음 알갱이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생깁니다. 이 온감 방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전이 되면서 음이온이 나와요. 음이온 O3 음이온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오전에 이제 대기 중에 우리 미세먼지나 이거 유해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번개가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이제 음전자가 막 이렇게 나오고 번개가 이렇게 치죠. 번개 치면은 이제 번개가 마이너스 전하를 또 띄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가려는 성향이 있죠. 그럼 지면은 다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지면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랑 따뜻한 기운, 찬 기운이 만나서 이렇게 방전이 생겨서 스파크가 생기죠. 그럼 이 나무 이제 자기 지면에서 이제 전기라는 성질이 이제 제일 자기랑 가까운 뾰족하고 가까운 면적부터 갑니다. 나무도 이제 전기를 흡수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 쪽으로 나무에 물에 많이 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면에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무 쪽으로 이렇게 팍 치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쳐가지고 불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번개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뭐를 한 닮아 있냐면, 우리 인체로 봤을 때 지구를 인체로 한번 봅시다. 인체로 봤을 때 요거는 신경계망이랑 좀 많이 닮아 있죠. 그렇죠? 이게 전부 모세혈관이고 신경망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란 게 앞에 태계 이황이랑 이 주장했던 거 있죠. 이해가 주장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와 기는, 영과 물질과 영이란 게 이제 생각의 힘도 에너지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란 게 이게 상호 보완한다고 했죠. 상호 보완하고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인간이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의 이 파장이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뭔가 이렇게 보내면 리시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모든 구조는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내고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란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주의 생각을 파장이라는 걸 보내면 우리도 뇌에다가 뭘 해야 되겠다 감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이 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뇌에서 신경계망으로 명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우주에 갔다가 지구의 신경망으로 이렇게 뇌에 뉴런 있죠. 뉴런하고 신경망으로 해가지고 척추 신경망으로 해서 이렇게 신경을 보내죠.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지구도 이 신경망으로, 이것도 인체에서도 전기 신호로 보내요. 신경망이라는 게 이것도 전기 신호로 해서 지구에 그 리시브를 보내지 않나, 이 생각을
답변이죠. 생각에 대한 답변이죠. 이런 식으로 힘을 보내고 이 생각의 힘이 요 지구, 우리 사는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번개란 게 또 뭐랑 닮아 있어요. 우리 그 나무 뿌리, 이 딱 보면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 목이죠. 목 나무 뿌리 닮아 있죠. 신경망, 나무 목, 나무, 번개, 모세혈관, 이렇게. 여기까지 또 제가 던졌습니다, 주제를. 그 다음 할 거는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론 냈고 결론을 내시라고 제 행위를 했는데 솔직히 결론이란 게, 결론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러잖아요. 결론이란 게 지금 결론 내리는 거랑요, 그 다음에 내가 내일 결론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거랑, 다음 달에 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무슨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뭐 비슷한 그거로 이제 깨치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황에 맞게끔 해서 생각이, 이게 1이란 생각이 됐다가 또 2라고 바뀌고요. 그 3 바뀌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계속 생각이 바뀝니다. 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까지는 지금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제가 이게 정리가 되면 또 방송에 한번 올릴게요.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번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DNA, 이거 보시면 그거지 않습니까? 파장, 뇌파, 주파수. 그래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주파수가 흰색으로 그려야겠네. 플러스 이걸로 그리나? 마이너스 주파수가 만나서 DNA가 생명 탄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에너지 채고, 에너지고, 요건 물질이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됐으면 생명 탄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또 다음에 공부할 건데, 주파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파장이 촘촘한 높은 주파수, 파장이 넓은 주파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요거는 이제 이 주파수 간격 있죠. 이거 있죠. 이거 크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사람 음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이 진폭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진폭의 변화.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의 숫자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여. 진폭의 변화가 없죠. 그 대신 이제 정보전들이 빠릅니다. 저장하기도 편하고, 빨리빨리 갖다 쓸 수도 있고, 빨리빨리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네,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새 짧게 끝나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